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뭐 오다가 보니까 어떤 양반이 전화를 하세요.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기조실장을 하시던 양반인데 돈을 만지던 양반이죠. 그래서 뭐 상당한 국가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국정원에 이제 그 퇴직자들 모임이 이제 인원수가 상당히 되는데 거기 이제 회장 선거를 이제 하는데 몇 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몇 분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제 전에는 뭐 보니까 안에 그 현직에 이제 수장인 원장이 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앉히고 그 원장을 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로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이제 말단했던 뭐 사람도 10년 이상이면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나와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회장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고리타분 하셨던 노인네들 이런 양반들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덕망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안 나오려고 그런다 이거야.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하냐고 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장군님 밑에 있을 때는 뭐 장군님께서는 무조건 오고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다 하는 거로 하고 당의 어느 기관이고 비서가 당비서가 뭐 이렇게 점을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서 다 결정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그냥 꽂은 대로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느 때나 또 뭐 여러분들 우리 최고인민회의 여기 남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680여 명 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이게 무슨 어디 투표랍시고 여러분들 그 투표입니까? 그게 한 사람 갖다 놓고 찬반이라고 앉아있는 이게 이제 그런 식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냥 박수 쳐가지고 그냥 저기서 점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남쪽에서 내려와서 여기 뭐래 자녀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자녀 가진 사람 자녀 여기 몇 분이 양반이 엄마 되는데 여기 국민학교도 반장선거를 해요. 반장선거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려고 그러죠. 손 해가지고 그냥 하다못해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우유라도 하나 사주고 친분을 자꾸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자기 표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내가 거기에 이제 이사가 돼서 투표하는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후보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도 기조시장 했던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거 말이야 옛날 얘기를 이제 해가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옛날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이제 표를 달라고 자기한테 이제 찍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나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 양반은 잊어버리질 않고 그 얘기를 해가면서 옛날 얘기 해가면서 우리 어려운 시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농사도 짓고 공장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중국하고 소련 이렇습니다. 이런 데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탈북하신 양반들 고용을 합니다. 고용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체코도민 지역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거기서 이러시다가? 없어요? 거기 이제 그 북한에 임업사무소가 있습니다. 임업사무소. 예. 그 임업사무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그 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3대7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3개를 먹고 러시아가 7개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서 나무를 베냐면은 이 북한은 이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으니까 옛날 그 도끼 가지고 그걸로 나무를 자르니까 그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그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나무 가리기를 치고서 도끼를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오는데 그게 뭐 생산성도 안 나오고 뭐 그야말로 갖다가 안에 있는 것도 북쪽에 있을 때보다는 낮게 먹지만은 그게 이제 뭐 거기 좀 낮게 먹지만 그걸 끌고 내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겨울 같은데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겨울에 이제 눈이 오고 땅이 얼었으니까 그걸 이제 나무를 잘라버리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게 끌고 내려오면 좀 쉽죠. 겨울에 일이. 왜냐면 얼었으니까 뭐 그런 거 일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땅이 물렁물렁하면 이게 크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은 땅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울에 이제 눈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뭐 이렇게 도망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이제 북한 임업사무소 거기서 이제 이 체코도민에서 이러던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내가 이제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 하바롭스크가 되게 춥네요. 엄청나게 겨울에 춥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포들이 몇 사람 살아요. 그래도 거기 아마 몇천 명 사는데 그 국동방송 뭐 거기 그것도 있고 그 한국말 잘하는 교포들도 많고 뭐 이런데 한 사람이 이제 거기 삼촌집에 체코도민에 삼촌집에 와서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그 삼촌이 나하고 이제 만나게 해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자기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정말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이제 가족이 이제 큰 걱정거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묵었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묵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삼촌이 이제 내 앞에서 막 그러니까 걔를 그 사람이 야단치는 거야. 너 임마 너 혼자 살자고 임마 가족 다 내버리고 이 자식아 남쪽으로 가 이 자식아. 네 마음을 알지만 임마 안 돼 임마. 그 가족 쪽으로더라도 넌 가면 안 돼. 뭐 이러고 야단을 치고 이제 무슨 막 갈등을 하고 야단입니다. 참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이제 베면은 나무를 기름 넣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고 전기톱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있고 또 기계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쓱 쓸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집게로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차에다 담아가지고 길을 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순식간에 그거 베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건 전부 도끼 가지고 이렇게 하니 그게 됩니까? 현대가 가서 뭐 상당히 그걸 해서 요새 나무도 그거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요건 또 비교가 장암동일이 비교가 안 되죠. 거기다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좀 시원치 않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작업자. 그럼 거기다가 또 감옥소를 통나무 감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가두고서 밥도 안 주고 이제 하루도 굶기고 이틀도 굶기고 이래가지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일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또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사람을 죽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부부로 보내
시체를 보내면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타고서 화장을 해서 뭐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부모가 뭐 가짜 갖다가 뭐 저걸 갖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이야, 뭐 물에다 끓여가지고 그 뼈만 해서 이렇게 보낸다 이게. 그 형체를 부모가 알아서. 그래서 그게 당번이 걸리면 아주 그냥 지겨워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이 인간인가 말이야 도대체. 이게 탈출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와서 그쪽에 뭐 우리가 농장도 하고 뭐 공장도 여러 이런 데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해서 보면 어떤 양반은 잘하고 어떤 양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유한 습성이야. 일을 뭐 북한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죠. 힘들게 싫었죠. 이제 똑같은 족속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하려고 일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뭐 콩농사하고 뭘 지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공유가 많기 때문에 그 공유를 들여다가 이제 여기 또 우리가 수입을 해다 줘야 되는 미국하고 그런 그 농산물 협정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농산물이 또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그 팔아먹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봤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빗나갔는데 이제 이 투표라는 선거라는 제도가 북한에도 아마 그게 이제 뭐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 일단 국제노동당에서 다 하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나와서 그게 이제 경쟁을 해가면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고서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진짜 민주주의가 가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민주주의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결국 민주화가 돼야 되겠죠. 민주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시든지 거꾸로 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아들한테만 물려주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뭐 있긴 있지만은 하여튼 부패가 이제 판을 치니까 상당히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못 살게 되면 부패가 판을 치게 마련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제 괜히 이제 서두에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일성이 선조에 대한 얘기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2일생이고 김정일이가 1942년 4월 12일생이고 김정은이가 1982년 1월 8일생인데 제가 그랬지 2차 돌림으로 다 간다고 마치느라고. 김일성이 여러분들 그 북에서 그렇게 배웠죠. 김일성이 그 항일 유격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개 그 얘기들을 하죠. 맞으면 김일성이가 항일 유격 활동을 1932년서부터 했다고 그러죠. 그때가 김일성이 1912년이면 몇 살입니까? 20살입니다. 20살. 20살이면 여기 20살 안 되는 사람 손들어. 20살 손들어봐.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20살 정도 되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정도인데 이때 항일 유격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만주에서 대단한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다 거짓말이죠.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했다는 거는 이제 32년에 지가 했다기보다 중국에 항일 연군이라는 게 그게 있었어요. 그 항일. 그건 중국의 항일 운동 부대지 조선인의 부대가 아니라 조선인 부대는 이 뒤에 또 나와요. 그건
김일성이 그건 뭐 황자엽선생 말만 따는 그 당시 뭐 전필인내 나는 저거 있었으니까 뭐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32년에 중국의 항일연군에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졸자죠. 밑에 사들이 뭐 밑에 저 밑에 졸자인데 뭐 호구지책을 놓고 자기 강반석의 어머니도 32년에 죽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기로 봐서는 정말 그야말로 천하의 고하고 동생이 누굽니까 영주하고 천주하고 천주도 이제 그때 죽죠.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런 당시에 이제 호구지책이 자기네도 몸뚱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일 투쟁이 들어간 게 1932년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항일 유격대의 효신고 뭐냐고 굉장히 북한에서는 자랑을 하고 세기와 더불어 요번에 여러분들 뭐 김일성 성집이나 세기와 더불어 보면 여기 굉장히 그런 걸 갖다가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호가 1933년 9월 18일 날 조직한 중국 인민혁명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막 군대 생활을 처음 경험한 거겠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북한에서 이제 배웠을 텐데 타도 제국주의를 1926년 10월 김일성이가 14살 때 이제 이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카룬에서 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누구야? 김일성이하고 김일성이랑 김정일이하고 아들 김정은이하고 만주로 이제 가잖아요. 이제 통화로 건너가지고 저쪽에 이제 어딥니까? 장춘이라고 그러죠. 장춘 김일성 성도가 장춘이고 그다음에 심양은 윤영동 성도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쪽 흥룡문 성도는 어딥니까? 할빈이죠. 이제 세 개가 이렇게 기차로 가면 쭉 나란히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제 김정일이가 그쪽을 창춘을 해서 이쪽 목당강시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김일성이가 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카루인 데가 대개 목당강 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가 이제 뭐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타도 제국주의를 결성을 해가지고 타도 제국주의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4살이면 뭐 몇 학년이죠? 6학년? 6학년이다. 그때 뭘 오겠어요? 코나 흘리고 앉아서 밥이나 많이 주고 좋아하고 코나 주고 좋아하고 무슨 타도 제국주의 무슨 타도 제국주의 조그만 어린애가 무슨 타도 제국주의인데 이게 한편 거짓말도 사람이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잡고 오니까 김일성이 우리는 다 도대체 상식이 유익스러운 게 참 답답한데 이 사람들 저거 하는 거 보면 이거 이제 이 김일성이가 거기서 이제 그런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북한의 이제 4.25가 뭡니까? 예? 항일 유격대 인민군 창설 동일이죠. 이게 처음에는 48년 2월 8일 날 인민군 창설 기념일을 했었는데 요거를 싹 바꿨죠. 78년에 싹 바꿨습니다. 32년서부터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양에 뭐가 있어요? 28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28자 들어가는 게 28 문화회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여튼 그러니까 32년서부터 유격대에 그게 창군 원년이라 이렇게 많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많이 되는. 이게 군대 생활 처음 시작한 지 졸자로 중국 항일 유격대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 군이 뭔지 이제 그때서부터 냄새를 맡기 시작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32년 그때 이제 중국군에 참가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김일성이가 이제 화성의숲이라는데 그게 이제 목당강시 거기 있는데 화성의숲이라는데
거기를 이제 중학교를 다니죠.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이제 화성의숙이라는 게 자기 아버지 그 친구인 누구야 여기서 올라간 최덕신이 아버지 최 누구야 최동 내 잊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세운 학교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김서희를 이제 아버지가 화성의숙 숙장인 그 아버지 친구가 거기서 이제 받아줘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공산주의 운동을 공산주의 뭘 불어오는 걸 좀 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소에 들어가면 한 반년 동안 거기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때 들어갔을 때 고생을 하면서 할 때 사식도 넣어주고 좀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이게 손정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 그 손정도 목사가 누구냐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대개 이제 공산주의는 우리가 기독교가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또 침투하는 데는 또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집들이 지금 중국의 삼자애국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 쪽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상당히 활동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여기 오신 양반들이 아마 기독교의 도움을 많이 받은 양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대북 선교를 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이 손정도 목사는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만주에 가가지고 아마 항일 활동하는 이런 이런 사람들 보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거기서 그걸 하면서 교회를 해가지고 포교도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손 목사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손원일이라고 그러고 큰 아들은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손원태인데 큰 아들 손원일이는 우리나라 초대 이제 해군 참모 총장을 했습니다. 이제 김성엽은 어려서 거치 자랐어요. 그리고 손 목사의 작은 아들 손원태. 원태는 이제 김성엽보다 2살 아래인가? 근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서 거치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김서희가 이제 갇혀서 할 때 손 목사가 사식도 넣어주고 돈도 좀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손정도 목사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게 이제 세계와 더불어 보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손 목사 딸이 있었어요. 손진실이, 손인실이. 근데 손인실이가 작은 딸인데 김성희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성희가 손인실을 꽤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인실이가 이쪽 월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가족이 원태, 원일, 손진실, 인실 다 월남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손정도 목사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제 손원일 장남은 여기 와서 이제 해군 총장까지 올라가서 해군 수장이 되고 해군은 사실 창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함정중에서 큰 함정중에서 하나가 손원일 함이라고 이런 배가 해군에 있는데 바로 손원일 장군 그거를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손원일 함이라는 배의 이름을 지었는데 손원일 제독의 막내 동생인 손인시라고 아마 상당히 거기서 아마 심부름도 하고 김성희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김성희가 상당히 대한민국 이 조선 한국 사람으로 봐서 털이 잘났잖아요. 얼굴 상당히 잘났죠. 근데 손인실이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사진 보면. 근데 이 손인실이 여기 내려와서 YWC 회장을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가 한번 우리가 이제 공작을 하는데
김일성이 라인하고 통하는 데서 왔어요. 손인식이를 좀 보고 싶다. 안전하게 북으로 왔다 안전하게 보내줄 테니까 꼭 좀 보고 싶다. 김일성이가. 그래서 그 좀 어떻게 해. 네가 가서 좀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좀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양반이 사실은 미국 교포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민식 교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데 한번 안전을 담보할 테니까 북한 말이죠. 담보 안 되는 말. 여러분들 여기 와서 담보 안 되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은 우리 북조선 동포들은 담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를 해야 되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손민식 씨가 못 간다 이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오늘 뭐하러 가냐 이게. 그럼 뭐 옛날에 서울 좋아하지. 좋아하긴 뭘 좋아하느냐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지. 절대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상당히 그 후에 아주 여러 가지로 참 그렇게 안 되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 대신 뽕 대신 매라고 그러나 정도 목사의 작은 아들 원태가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치과 의사를 했습니다. 치과 의사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원태를 좀 보고 싶다. 자기 어려서 하니까. 그래서 손원태한테 이제 전달인데 손원태가 북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진수성처럼 대우를 잘 받고 여러분들 노동신문에서도 봤을 거예요. 상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태가. 손원태가 가서 대우를 받고 이제 한참 저걸 하니까 김일성이가 너는 내 동생이나 같다고 그래서 수경님이 아니라 나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이런 정도까지 거기서 그 얘기 나오죠. 무슨 그 만주에 있을 때 무슨 빵인가 근무빵을 갖다가 먹었더니 생각이 난다고 원태가 그러니까 그 빵을 좀 저걸 해가지고 갖다가 시켜가지고 사다가 우리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먹고 그런 사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원태를 그렇게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한정로 목사를 생각하고.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가 아마 한 80인가 79대인데 네가 이제 북에 다음에 저걸 하면 80살 잔치를 차려준다. 그러니까 80살 잔치는 내가 꼭 차려준다고. 근데 그만 김일성이가 뭐예요? 94년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태 파순잔치를 못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그 원태 파순잔치는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이제 갖다가 파순잔치를 차려줬죠. 저희 아버지 약속을 이렇게 지켰는데 저건 하여튼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 조그만 10대 북조선에서는 어려서부터 수영하고 그다음에 장군님만 맨날 찾아가서 그런 게 이제 머리에 상당히 각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어려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게 제일 민족이 신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게 제일 우선 저거니까 그때를 보면 하여튼 좌우간 이 먹는 생각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먹는 걸 어디서 주느냐? 교회에 가면 주단 말이야. 교회에 가면은 그 미국 구호물자 단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강냉이 가루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 이런 거를 이제 탈 수가 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면 공책도 하나 주고 연필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거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그걸 타기 위해서 갔지만 그 이렇게 은연중에 약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성경 얘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그 예수 얘기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 누굽니까? 김일성이도 어려서 그런 식이라 이제 주위 어머니가 강반석이가 강동기 자기 외할아버지가 한의교회 장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김형직이는 뭐야? 이거는 기독교 학교 숭실학교를 다녔어. 이것도 기독교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 전에는 그 평안도 이 일대가 전부 다 뭐야? 이 저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을 했던 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서 듣고 배운 거는 그거라고. 뭐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맨 그 얘기 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기독교가 마인드가 머리에 김일성이 어려서 바뀌었다고 봐야죠. 근데 G 세기와 더불어의 거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김일성이가 내가 어려서 어머니 손을 잡고 가서 교회를 실콜 교회를 갔는데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목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옆에서 보니까 어머니는 앉아서 졸고 앉아있고 그래서 강반성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조느냐 그랬더니 여기 왜 오느냐 그랬더니 거저 쉬러 오는 거다. 힘이 들어가지고 낮에 농사일도 힘들고 밤에 너희들 뭐 옷도 대려야 되고 뭐 옷도 꼬매줘야 되고 뭐 이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여기 교회에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를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건 왜냐면 김일성이가 무신론자를 은연중에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는 백해 있는데 자꾸 종교는 이거는 아편이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그런 걸 지가 이제 지 마음 같지 않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머리에 배태됐고 손정도 목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접근할 수 있었던 뭐 손 목사로 봐서는 요 김일성이가 이것도 뭐 기독교 뭘로 잘 하면은 써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또 자기 그 김형직이 김일성이 아버지하고도 손 목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안하고 손 목사네 집안하고 김일성이가 다 친하게 됐는데 원태가 콜로라도 있으면서 북에 왔다 갔다 했죠. 북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손홍태도 죽었습니다. 손홍태도 죽었는데 그 북한에 유명한 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대성산에 혁명열사능이 있고 또 예? 또 신민이에 뭐가 있습니까? 애국열사능이 있죠. 신민이에 두 군데가 있는데 격이 좀 높은 놈은 열사능에 묻히고 신민이에 있는 애국열사능에는 그보다 못한 놈들이 가서 묻히죠. 근데 원태도 거기 가서 묻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 그 확실한 건 아닌데 그게 거기 가서 묻혔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좋아하니까 거기다 갖다가 묻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그게 있으면서 그 느끼는 게 그걸 겁니다. 나는 왜 백두산 줄거리 쪽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출세를 못하나. 근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황 선생도 뭐 김일성이 김정일도 난점이 있다고 뭐가 나왔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김정일이라는 놈은 남의 말을 안 듣는데 김일성이는 그래도 말을 듣는다 이거래. 회의 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그래도 다 듣는다 이게.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듣고 혼자 떠들고 이제 나가버리는 얘기인데 김일성이도 황 선생은 뭐 자기가 은혜를 사신 이유는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기가 그 밑에서 당비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모스크바에도 가서 그6.25 전쟁 동안에 하나도 고생 안 하고 거기 가서 뭐 편안히 앉아서 공부하고 자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는 황 선생이 저걸 하지 않는데
비판도 많이 해요. 비판도 많이 하는데 김정일이만큼 안 할 따름이죠. 근데 김일성이 뭡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이 사람 순 가족주의 온상, 아주 가족이라면 아주 전부 다 그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뭐야? 자기 뭐 할아버지 김웅우 진교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예요? 예? 김보영이. 그다음에 또 뭐예요? 김영지. 김영지 동생이 누가 있어요? 홍건희. 또 뭐 있어요? 그 하나가 또 있죠? 여기 무슨 뭐 일제시 때 뭐 와서 끌려서 죽었다는 그런 친구 있는데 아마 이거 형건이 그 자식들도 그거 지금 전부 다 뭐 그 딸 뭐 해가지고 뭐 양형섭이 김영남이 다 뭐 사위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해먹는 거 아닙니까? 형건이 그쪽.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 형록이지 형록이. 막내가 뭐 형록이가 여기 와서 죽었을 거예요. 형록이 뭐 여기 와서 죽었다 그러는데. 근데 자관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무슨 자기 김정숙이도 그냥 얼마 때나 그것도 김정일도 똑같은 놈이지만 전부 다 그냥 혁명 사적지화하고 보면 김일성이 한 40군데 그다음에 김정일 포함해서 자기 가족들 한데 김영직군 무슨 김정숙이 어딥니까? 신파에서 태어났는데 회령에 이제 거기서 자랐고 다 그냥 전부 다 사적지화하고 여하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예? 그 지나면 모르는데 그거 무식쟁이들 다 그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말이야. 예? 전부 성룡화를 만들고 말이야. 예? 그야말로 다 성지화하고 백두산 다 벌어놓고 말이야. 예? 온통 다 성지야 온통 다. 예? 여기 지금 박정희가 그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박정희 그 가서 구미해가지고 한 달 전에 가봤는데 보니까 성리가 그래 잘할 때 그거 조금 수리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그 조카가 장자니까 조카가 살던 이거 안 채고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주차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건데 근데 우리 뭡니까 위대한 김대중 선생은 광주에다 대단한 걸 해놓고 야단이에요. 밥솥돌을 떨고 야단인데 그야말로 한국의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태어난 것을 보면 거기 가보면 여러분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초라하기 이름 바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바로 조는 게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이제 딸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또 아마 딸이 돼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주위 재벌이 못 깎으니까 딸이 그거 만들면은 사람들이 또 막 욕하겠지. 저건 말이야 지 아버지니까 저런다. 하면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이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분은 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참 보면은 역사라는 게 참 이 역사나 북한 역사를 보면 근데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이런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저 뒤에서 10분간 휴식하래. 10분간. 휴식 10분간. 군대에서 힘들게 하다가 10분간 휴식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